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 와닿는 말이 기억이 있다 남는다면. 아,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진실돼야 된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일을 하더라도 제가 초창기부터 제가 협회를 창립할 때부터 제가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끝까지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간다면 너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실용음악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만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계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계기는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전공하고 이분들이 어떤 뭐 실용음악을 또 다시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실용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재즈 피아노 과정으로 저희가 자격 검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원장님들, 그러니까 뭐 클래식 원장님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이제 함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용음악 그 교수님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그래서 자격 검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협회가 구성된 지 한 6년 정도 됐죠? 예, 맞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항상 뭐 저는 이제 협회를 창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뒤, 또 3년 뒤, 또 5년 뒤 어떤 계획을 굉장히 세워놓고 꿈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단체를 통해서 뭐 뮤지션들에게 많은 기회도 주고 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제 마음 또한. 근데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주위에서 주셨고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의 뜻을 또 알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협회인데 이윤 창출 이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분들이 합류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천마의 대회가 벌써 이제 2월달이 다 돼가잖아요. 네네. 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가진 그 바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네,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더 올해는 저희가 사실 실용음악협회로 창립을 하고 저는 콩쿠르를 좀 열고 싶었었어요. 근데 협회로서 콩쿠르를 통해서 정말 콩쿨다운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분들에게 인재를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만들어주고자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었는데 콩쿠르를 계획을 해서 올해는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협회를 그러면서 홍보도 하실 것 같은데 예. 홍보, 정말 PR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홍보를 할 때는 언론 대부분 이제 뭐 저널이나 그리고 또 음악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또 기본적인 SNS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동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해야죠. 예. 이 사회 활동하다 보면 네네. 가장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가정을 소홀할 수도 있고 네. 또 소위 말하는 외조가 따라야 되는데 네. 어떤가요? 제가 음악을 워낙 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쪽이십니다. 회장으로서 제가 많은 걸 여쭤봤는데 네. 개인으로서 청마회도 그렇고 어쨌든 개인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비전,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학교를 설립을 하는 게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또 이제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특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저희 형편이 막 너무 좋았던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음악에 어떤 좀 끼는 있어서 그냥 뭐 부모님이 악기를 그냥 사주셨는데 제가 그냥 막 곡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다면 부모님을 그렇다고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랬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되고 꿈을 그렇게 갖고 가다 보면 이제 음악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마음, 정말 그런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정말 실력은 되고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싶다. 그리고 또 장학생으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기회가 왔으니까 네. 한국실용음악협회 PR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단체에 대해서 한 그럴게요.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저희는 자격 검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과후 활동이나 또 뭐 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교육적으로만 저희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건 또 이분들이 무대에 서게 되면 더 많은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더 연습하고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공연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사실 소음악회라고 매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은 저희 협회에서 매주 정말 단체장님 분들 또 주임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게 뭐 한국 소음악회가 지구 힐링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는 그 협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도 나가서 각각 지역에 이렇게 순회 공연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은 장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 공연을 열어보니까 무대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그냥 교육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공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연의 무대에 그냥 무대라도 서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아이돌 가수들 뜨지 않은 그런 아이돌 가수들도 저희들이 무대에 세워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협회를 알리는 데 많은 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이죠? 예. 그럼 그 국가의 바람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예술인이라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그 교수님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강좌들을 개설을 했을 때 사실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기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또 협회에 오셔서 또 뭔가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사실 그 보험 적용 있잖아요. 거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이렇게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 협회 소속이 된다고 해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줄 수 있는 또 상황이 직원 개념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정교수로 돼야지만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학교를 졸업하시고 프리랜서로 또 개인 또 피아노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그냥 이렇게 제각기 뭔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각기 활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협회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만 또 교수님들까지 그렇게 왜냐하면 뭐 정교수님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정교수로 계시지 않는 분들 계신 분들이야 그곳에서 혜택을 받겠지만 협회에 오신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막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마음에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사실 뭐 대부분 이제 뭐 저는 이런 분들을 뵀어요. 제가 워낙 또 좋아했던 어떤 그 찬양단 리더분이셨던 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잘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결혼은 앞두시고 계시고 뮤지컬 배우가 너무 되고 싶으셔서 그 길을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수입이 50만 원 이하이신 분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뮤지컬 배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의 어떤 공연을 하기까지 많은 배우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껏
문화예술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 쪽으로 가면 배고픈 거다라는 것이 이미 너무 내재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뭔가가 좀 국가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래야지만 더 본인들이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도 이 일을 한번 해봐라라고 권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예,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최 선생님이 워낙 좋은 질문을 다 빼가셔갖고 예. 또 다 쏟아내셔갖고 제가 뭘 질문할지 지금 예. 갑갑합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한국실용음악협회 자체가 문화기능가, 네. 그러니까 문화봉사, 또 교육 이 세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하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쉽지가 않죠. 돈도 벌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실용협회 말고 네. 그 한국 오카리나 협회에 네. 자문이 계시는데 네네. 아까 재즈 피아노로 하셨잖아요. 그걸 네. 주로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오카리나를 네. 많이 두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까 오카리나는 제가 연주를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오카리나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저희는 협회에서는 이제 재즈 피아노 과정과 또 보컬 과정하고 또 기타, 우쿨렐레 이렇게 자격 검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문화센터나 방과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카리나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오카리나 공연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뭐 테크니컬한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악기로서 좀 많은 분들에게 보급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재즈 피아노는 아무래도 상당히 금액이 좀 있어야 교육하시는 예. 오카리나는 좀 대중성은 있는데 아직 생소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생소해서 이게 대중성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네.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오카리나 공연은 자주 어디서 얼마나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열리고? 오카리나 공연을 저희가 위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구힐링 콘서트라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그 지구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장르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 오카리나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기, 또 보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정말 색소폰 악기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악기를 다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사실 제가 선을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굉장히 오카리나 공연으로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카리나 공연으로도 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지구힐링 콘서트를 저희가 각 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지금 기획을 잡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또 서울교대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었는데 또 초등학교에서도 그래서 각각 초등학교 순회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분들 그러니까 지구힐링 콘서트라는 그 타이틀이 저희가 힐링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자연사랑과 또 인간사랑과 또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좀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기부문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 말씀을 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쓰레기 기부 프로젝트라고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냐면 사실 협회에서도 좀 좋은 일을 뭐 워낙 또 뭐 좋은 일을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환경에 대한 그 부분을 살리면서 교육과 연계되면서 공연과 저희들이 연계되는 그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었어요. 쓰레기 기부 프로젝트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뭐 누군가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그 모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담배꽁초가 꽃잎에 딱 떨어진 거죠. 너무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예. 비유를 때도 너무 예술적으로 딱 딱 떨어졌는데 근데 딱 그때 생각은 어머 꽃이 너무 아프겠다. 역시 예. 정확하군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줍다가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저희 협회 이제 이사장님이 계신데 줍다가
이거를 100만 개를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의 필이 확 오게 됐대요. 그래서 100만 개를 그때부터 정말 줍는다고 정말 주변에 쓰레기, 근데 쓰레기를 줍는데 이분이 어떤 쓰레기를 줍는 차원이 너무 많은 걸 깨우친 거예요. 딱 주었는데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주우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돼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 쓰레기 기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주고 뭔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이해는 안 됐지만 좋은 일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됐던 케이스가, 기부라는 표현이 이제 통영국제음악제라고 잘 아시죠? 예. 네, 거기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임원들이 갔었어요. 거기 보면은 국제음악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꽁초를 하나를 버리면 10만 원이 벌금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주우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이 기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착안을 해서 1000개를 기부하면 장학금을 주자라는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정말 강사들 있죠. 저희 협회에서 배출된 강사들에게 이렇게 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1000개를 기부해라 하니까 정말 이 강사들이 주위에 있는 그 역 주변 이런 것들을 쓰레기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강사님이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인증샷도 남겨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쓰레기를 줍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인드, 왜냐면 인성 교육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강사들은, 저는 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강사들은 어린 아이가 됐던 수강자들이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배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낮아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 방법을 저희들이 터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양일초등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정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양일초등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홍향화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 교장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1000개를 기부하면 너희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넣었냐면 우쿨렐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10,000개를 기부하면 디지털 피아노를 그 학교에다 저희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600명들에게 공문으로 다 날아간 거죠. 그때 그 아이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그 전과 후를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쓰레기가 있으면요, 너 주워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서로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학교가 깨끗해지고 아이들의 마인드가 버리지 않는 문화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저희 협회에서는 뭐냐면, 뭐 아이들에게 뭐 쓰레기 이 부분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 그 교육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 그 접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때 저희가 지구힐링 콘서트를 저희들이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공연을 열어주면서 뮤지션들을 무대에 세우는 거죠. 그렇죠. 기부문화에 교육과 또 공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질문에 이렇게 답변이 길어서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네. 답변이 워낙 길어갖고 지금. 근데 이 무슨 얘기를 물어봤길래 답변이. 이 프로젝트는 예. 사실 되게 뭐 누군가도 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카리나 물어봤는데 지구 힐링부터 해서 쓰레기 기부까지. 예, 오카리나 공연을 하게 된 케이스를 말씀을 하다 보니까. 혹시 듣다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질문은 뭘 물어봤지? 이런 생각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안 그래도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쓰레기 기부 딱 있어갖고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잘못된 웹인가 약간 혼란이 있었고, 오늘 저 선생님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역시 그 협회 자체가 어떤 교육, 스터디 중심이 아니라 문화봉사 또 그런 인프라, 음악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가급적 답변이 짧을 만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또 까먹을까?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뭐 제가 기왕 오카리나 물어봤으니까, 오카리나 이게 가격이 비싼 건가요? 오카리나 악기가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악기를 부는 악기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9만 원. 9만 원, 뭐 10만 원
네. 다른 악기에 비하면 역시 저렴해요. 저렴하죠. 예, 그러니까 대중성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쪽으로 해서 음악 인프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회가 좀 발전되고 이미지 제고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꼭 오카리나로만 예. 근데 저희는- 현재 악기 중에서 예. 제일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잘라 먹습니다. 대학 때 아까 전공이 어떤 거?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쪽으로 전공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클래식 쪽으로 쭉 제가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그때는 한마디가 저의 꿈을 꺾게 되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10번 한 번 칠 거 넌 10번을 쳐야 된다. 왜 봤더니 손가락은 긴데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도다기가 너무나 어려운 손을 갖고 아무래도 피아노는 손가락이 좀 길쭉길쭉해요. 좀 그래도 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는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칭찬이 예. 손이보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 뭐 그러면서 제가 그 피아노 쪽으로 쭉 가기보다는 이제 워낙 저는 또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용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실용음악 과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분들이 대세고 학창 시절부터 이제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음악적 왜냐하면- 재능도 키우면서 네. 이것이 사회에 또 이바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바램보다는 소셜로 이제 같이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대학원은 공연예술을 전공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협회하고 연관을 져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좀 그런 플레이어보다는 조직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네.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연예술대학원에서는 이제 공연 기획이나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도 그 부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악 예술 네네. 이게 지금 단순히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네.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음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 한국음악실용협회 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끌고 가야 회원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회원이 많아도 그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주는.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단체와 또 연합을 해서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연도 열겠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공연 기획을 해서 뮤지션들을 많이 무대에 세우고 그렇게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한국실용음악협회 부설로 저희가 한국문화예술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우쿨렐레나 또 기타나 또 재즈 피아노나 많은 악기들을 국비로 환급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문화예술의 아름다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더 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화의 중요성도 알겠고 또 회장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반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편하지. 오카리나 하나만 타고 들기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사실은. 근데 물어보고 다 물어보죠. 물어보실 거 많잖아요. 네, 왜 많은데 사실 보시냐고. 홈페이지 네? 아니요. 왜 아니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 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렛마늘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